안녕하세요. 오늘도 2월 25일이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좀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밤에는 좀 쌀랑하죠. 춥죠. 하지만 그래도 한낮의 기온이 어제 그제보다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다가 바로 봄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이 갑자기 훅 오지 않을까요? 갑자기 와요. 요즘 날씨가 아무도 예상 못하고, 또 그러다가 또 3월 중순이나 또 초순쯤에 또 꽃샘추위 한번 오겠죠. 살짝 또 얼음추위가, 이게 또 따뜻한 걸 예상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아주 추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추워요. 그럴 때 이렇게 환절기라고 하죠. 절기가 바뀌는 과정에 감기 또는 환절기의 몸 건강, 컨디션, 생활 리듬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하는데요. 변호사 시험 문제 다단계 행정결정, 행정작용 중에, 행정행위 중에, 종류 중에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주진 않았어요. 기억니은 디귿.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5급 시험이든 기본적으로 사례가 나왔을 때는 사례를 만약에 읽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럼 바로 밑에 설식 지문을 보세요. 그럼 무슨 문제다, 뭘 묻는 문제다 알 수는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입지결정 결정. 그 다음에 최종적 후속 폐기물 처리 사업 결정 또는 뭐예요? 이거 예전에 무효 취소 얘기할 적에 법률의 시행령에 군수, 주민 대표, 추천 전문가가 꼭 포함돼야 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요 사건이었어요. 입지선정위원회. 자,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폐기물 최종적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원자력발전소 부지 사전 승인,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최종 허가, 요게 바로 사전 결정, 예비 결정에 관한 문제였어요. 다단계 결정에 판례가 2개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랬을 적에 최종적 결정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건 흡수 소멸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입지선정위원회 요게 구성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빠졌어요. 법에 이 사람 넣어라고 했는데 그 법에 있는 사람을 주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하자 승계 안 되고 무효이 전환인데 솔직히 이건 전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무효라면 하나의 무효, 예비 결정에서 무효되면 나중에 최종적 결정도 무효예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거든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단계 행정결정 아마 다 아실 거지만 조금만 좀 설명드리고 볼게요. 원래 행정행위는 하나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경우에 한마디로 개별 구체력이란 뜻이에요. 개별 구체적이다. 개별 구체적 작용이 원래 원칙 모습이에요. 원칙 모습. 그런데 일반 처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반 처분. 그래서 적용 대상자가 여러 사람, 모든 국민일 때, 이럴 때 일반 처분. 보통 산에 올라오라 했더니 휴식년이 됐다 해갖고 입산 금지가 됐던 거죠. 그럼 입산 금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정 사안에 관한 문제니까 일반 처분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횡단보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정 영역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일반 처분이에요.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집회도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어떤 집회. 그래서 그것도 일반 처분에 듭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의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그럴 때는 여러 단계로 나눈다 해서 여러 단계로 구분한다 해서 단계적 다단계 행정결정. 그래서 첫 번째 사전결정, 다른 말로 예비결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어가, 세 번째가 가행정행위. 여기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얘는 뭘 나누는 거예요? 요건 중. 행정행위, 법률 요건 중에 법률에 맞는 행정행위 갖춰야 될 요건 중에 일부 요건을 우선 검토하는 거죠.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정을 내려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1, 2, 3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고 나머지 4, 5, 6, 7, 10번까지 최종적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게 최종적 결정까지 다 갖춰야 될 것을 한 번에 갖춰갖고 신청하세요.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간단한 결정 요소를 먼저 해서 적정 통보를 통해서 한 업체만을 선정하는 거죠. 선정해 놓고 이 선정된 업체가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절약이 돼서 여러 단계를 나눌 때 어떤 단계를 나눴다? 요건 중 일부 요건만을 우선 검토해 주는 거죠. 요걸 우리는 예비결정, 사전결정. 그러면 어차피 예비결정 나왔다 최종적 결정이 나오면 요게 흡수 소멸된다는 거. 흡수 소멸돼도
자, 최종적 결정할 때는 더 이상 예비 결정에 관한 요건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구속력은 생겨요. 그래서 예비 결정 받았다 해서 최종적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사업을 못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요게, 자, 많이 있는데 이름이 대부분 적정통보, 부적정통보, 적합통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니면 사전결정이라고 아예 쓰든가. 판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 원자력발전소 부지 사전 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 사업의 자, 입지 선정위원회 결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부분허가라고 해서 자, 요거 어떻게 보면 요거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이 두 개는. 그래서 학자들 일부는 사전결정과 예비결정, 부분허가를 뭐하러 구분했냐? 같은 개념 아니냐? 얘는 여러 단계 중 일부 단계를 선치 결정, 먼저 결정 똑같아요. 우선 검토, 선치 결정, 우선 결정, 우선 검토 결정. 이것도 일종의 선치 결정.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랬을 적에 여기는 단계를, 그래서 여기는 여러 단계 중 일부 단계, 그러니까 일부 단계는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 단계가 나오면, 최종 단계가 단계 결정이 나오면 여기에 또 흡수 소멸됩니다. 여기 바로 원자력발전소 부지 사전, 그 다음에 입지 선정 결정, 그 다음에 최종적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렇게 나오면 보면 돼요. 거의 여기도 들어가 왔다 갔다 해요. 얘는 임시적 결정, 얘도 처분 다 처분이에요. 예, 다 처분. 하지만 임시적 결정, 임시적 과징금, 직위 해제,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필요하죠. 그 시간 동안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직위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흡수소멸 안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흡수소멸 돼요. 임시적 과징금, 최종적 과징금, 임시적 구조조치, 최종적 사회보장법상 구호조치. 자, 이렇게 갖고 다단계 행정결정. 확약하고 다르죠. 당연히 확약은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청 일방의 구속력은 있지만 상대방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표시, 약속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구속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다 처분이기 때문에 다 구속을 받아요. 요거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고 확약도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최종적 허가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전 결정할 수 있고 부분허가 할 수 있고 가행정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좀 공통적인 특징이고 나머지는 좀 다르다. 구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주변 지역에 관한 법령, 여기 시행령이었어요. 시행령, 법률에 위헌받은 시행령에 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주민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입지선정위원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장이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도록 이거 시행령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A도 B군 군수갑은 폐기물 입지 선정 결정을 하면서 군수 선정과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러면 무효죠.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잖아요. 무효. 취소 사유도 아니고요. 임의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서 결정까지 내렸다. 그것도 무효예요. 자, 본 사안에서 기업 입지 결정 처분은 무효인 위원회에서 결정 내렸으니까 이건 당연 무효다. 취소 사안은 아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자,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까지 치유될 수 있다. 치유는 무효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일반론이죠. 자, 니은도 틀렸고. 자, 디귿 갑의 입지 결정 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최종 후행 처분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처분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입니다. 위법하게 된다. 맞아요. 위법은 맞고요. 무효까지 아셔야죠.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모두 옳은 것은 디귿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내용을 알면 아마 이게 뭘 묻는지 알면 금방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뭘 묻는지 모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어느 판례다 라고 이걸 뭘 묻는지 취지가 뭔지 이걸 빨리 찾아내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키가 된다는 거. 빨리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너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되 어떤 걸 묻는지를 빨리 찾아내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했고요. 내일 26일 수요일도 정인원과 함께 하겠습니다.